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치를 기각하면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2024 헌납9 국무총리 탄핵 청구인 국회 비청구인 국무총리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1명이 인용,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면서 탄핵 소치를 기각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을 추진했지만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65조 2항의 본문에 의한 의결 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인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 적법, 비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를 소추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 관련입니다. 법률안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종용, 권고하거나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남용 행위를 조장, 방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둘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입니다.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공동국정 운영 관련입니다. 행정부와 여당은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피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부와 입법부 간 독립성의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몰각하려는 의도까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넷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실질적 기간은 약 10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추천위원회 구성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문제되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어 추천위원회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 의뢰의 적절성 및 그 영향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던 사정이 엿보입니다. 비청구인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관련 수사의 지연을 초래하고 공범 도피나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입니다. 비청구인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여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비청구인은 국회로부터 재판관 선출 통지를 받기도 전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자기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던 와중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로 비청구인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과 범위 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청구인이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까지는 볼 수 없습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 직후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해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그러한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의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또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저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항상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재 결정 이후 여야는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입법 폭거라고 비판하며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으로 결정났습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무려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색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반면 민주당은 헌재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족 의결서와 관련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제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내란 속의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고 기관임을 증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야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각 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